177쪽입니다. 177쪽. 거기에 납세지가 나오는데요. 납세지는 두 가지 알면 됩니다.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관할을 얘기하죠. 그럼 요건 뭐예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입니다.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물세라고 합니다. 그럼 납세지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있는 곳 뭐라고 얘기하죠? 소재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물건이 아니에요. 어떠한 권리입니다. 권리다 그랬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질문도 잘못한 것 같아. 18번이 뭐예요? 저 폴은 초원이에요? 전설 속의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을 왜? 나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더 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노래를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권리를 제가 갖고 있죠. 요거는 뭡니까? 저작권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소재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권리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권리를 가진 사람의 뭐가 된다? 주소지가 된다. 딱 둘 중에 하나죠. 물건이 눈에 보인다.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 관할이 되는 거고, 저작권처럼 눈에 안 보인다. 그럼 뭐가 돼요? 권리를 가진 사람의 주소지가 된다. 끝. 그것만 알면 되죠. 박스에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터 보면은 다 소재지죠. 다만 한 가지 용어만 보시면 둘, 넷, 다섯 번째 항공기가 있는데, 항공기는 공중에서 머무를 수 없겠죠. 따라서 비행기가 잠깐 머무르는 곳을 뭐라고 그런다? 정치장이라 한다. 용어만 알아두면 되죠. 취득세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저작권의 권리 등록, 권리를 가진 사람의 주소지, 특허권, 등록권자의 뭐가 되죠? 주소지. 그래서 저작권이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권리죠. 권리는 권리를 등록한 사람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되더라. 그러니까 납세지는 공부할 거 없어요. 눈에 보인다? 소재지 관할이 되고, 눈에 안 보인다? 주소지 관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3번 나와 있는 것, 요거 잘 보세요. 요거죠. 자, 물건이 있는데 등기하려고 보니까는 둘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는 어디? 경기도가 있고요. 또는 서울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물건인 경우에 취득세는 따로따로 냅니다. 따로따로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안분 계산이 들어가. 따로따로 취득세.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다 할지 여기다 할지. 따라서 하나의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에다 하겠다. 그럼 여기다 하면 되는 거고, 야 서울시 강남구에다 하겠다. 그럼 여기다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차이점. 취득세는 안분계산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고 두 번 내야 되고, 따로따로. 등록면허세는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한 군데만 되죠. 볼까요? 3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디가 된다? 등록, 관청, 소재지. 요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교하기 취득세 나와 있는 것 보면은요,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은 무슨 계산한다고 그랬죠? 안분 계산. 취득세는 따로따로, 등록세는 등록관청 내가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뭐냐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10억짜리예요. 요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얼마 대출 받을까요? 6억 대출 받았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했겠죠. 요게 10억일 때 6억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서 반파가 됐습니다. 그럼 10억의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럼 저당권 보호하기 위해선 또 다른 저당권 물건이 필요하겠죠. 이럴 경우에 갑에게 통지하죠. 야, 갑아, 네가 상가가 10억의 가치가 있을 때 6억을 빌려줬지 않냐? 근데 이게 지진 때문에 반이 무너졌으니까 10억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으로 어떻게 저당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내 재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채권자는 다른 재산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주도에 내가 감귤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3억으로 수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3억짜리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즉 하나의 등록된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가 등록이 됐어도 등록관청은 어디로 보느냐? 똑같은 걸로 봐야죠. 6억에 대한 게. 그래서 처음에 했던 데를 등록관청 납세지로 본다는 것. 이런 경우 저도 경험해 봤었거든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른 채권 담보를 요구하더라고요. 사업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징수방법 나와 있습니다. 징수방법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어서 한 방에 끝내볼게요. 자, 우리가 원칙은 뭐가 됩니까? 신고 납부를 해야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죠. 안 했으면 뭐가 날라옵니까? 보통 징수.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가산세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가산세는요, 조세 총론할 때 안 했죠? 3월에 한다고. 기억도 못해. 그냥 체크만 했어요. 취득세에서도 안 했어요. 왜? 여기서 해주려고. 그럼 지금 하면은 요거는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가산세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럼 매번 가산세 똑같은 것만 계속 배우기 재미없잖아요. 요거 하나로 끝납니다. 해보자. 가산세. 한번 해보자. 가산세. 아유, 잘했어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요거 알면 끝이에요. 가산세 전부입니다. 신고 불성실이라는 건 신고를 두 가지. 과소신고. 적게 한 거예요. 무신고. 아예 안 한 거죠. 그럼 항상 뭐예요? 과소신고다 그러면 10%예요.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무신고다 그러면 곱빼기 20%예요. 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기가 나옵니다. 사기. 고의성이 있어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금 신고했다. 아예 안 했다. 똑같습니다. 몇 프로 적용하느냐? 40% 적용합니다. 끝. 그래서 적게 신고했으면 10%,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몇 프로? 20%. 그러나 사기성이다. 사기라는 말은 뭐냐?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세금을 탈피할 목적으로 적게 신고하고 일부러 신고 안 하고 이럴 때 무조건 몇 프로? 40% 끝. 이러면 되죠. 그런데 교재 나온 거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된대요. 요건 뭐냐? 과소신고를 했는데 뭐가 되냐? 과소신고면 무조건 10%예요. 앞뒤 볼 거 없어요. 무신고 몇 프로? 20%. 그런데 양심선언 할 때, 양심선언은 뭐냐? 과소신고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적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직원이 실수해서 그런 거야. 그럼 몇 프로만 적용하면 되죠? 10%만 하면 돼요.
고의성이 있다. 무조건 곱하기 몇 프로 하면 돼요? 40% 하면 돼요. 근데 양심 선언할 때, 야, 400만 원 내가 적게 신고했는데 양심 선언할게. 이 중에 300만 원은 직원 실수로 한 거야. 그럼 3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적용하죠? 10% 적용하고, 그리고 내 양심 선언할게. 100만 원 내가 그냥 일부러 고의로 그랬어. 그럼 고의로 그런 거 몇 프로? 40% 해준다는 얘기죠. 양심 선언할 때 교재가 이게 나와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이건 절대 시험과 무관합니다. 그죠? 양심 선언해요. 우리 부동산 한 방인데 도 아닌 모죠. 들키면 40%, 안 들키면 10%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400만 원 적게 했는데 300만 원은 직원이 실수했어. 10%. 나머지 100만 원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미안해. 그럼 40%. 이런 경우는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고의성 이거 밝혀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실수했다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는데, 그 회사가 내 거 아니라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밝혀낼 수가 지금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니까 요건 의미가 없어요. 양심선언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무조건 가산세는 과소, 적게 신고했으면 몇 프로? 10%. 무신고하면 20%. 사기면은 40%. 끝. 가산세 더 이상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은 뭐냐? 돈을 안 냈잖아요. 돈을 안 냈으면 얼마 안 냈냐? 예를 들어 400만 원 안 냈다. 여기에다가 미납일수. 며칠 동안 밀렸냐? 예를 들어서 10일 밀렸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요, 매일 이자 계산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인데 10일 뒤에 냈어요. 10일 뒤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이 붙느냐? 하루에 10,000분의 3씩 붙어요. 대한민국 모든 세금에 대한 가산세, 납부가산세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도 나올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10,000분의 3씩 붙어요. 얼마씩? 10,000분의 3. 그럼 계산해보면 400만 원을 10일 밀렸다가 냈을 때 우리가 가산세가 얼마 나오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럼 400만 원에 10일이니까 얼마예요? 슬슬 우리가 이게 단점이요. 요거에 만이니까 공 4개. 나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3, 40, 12,000원 나오나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보지 말아요. 그냥 시간 쉬는 시간 때 한번 해봐요. 해서 미납세금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납일수에다가 하루에 얼마씩 붙는다? 10,000분의 3. 이제 여러분이 가산세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 무조건 1일 얼마씩 붙는다? 10,000분의 3. 여기에다 뭘 곱하면 된다? 미납일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본인은 낼 의사가 없는데 공무원이 허구한 날 맨날 계산해요. 10일, 11일, 12일 맨날 계산한다는 얘기죠. 짜증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배꼽이 배보다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한선을 뒀어요. 납부가산세는 항상 100분의 75를 한도로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75%까지만 가산세를 붙이란 얘기예요. 이때까지 안 낼 사람은 억울해서 안 내죠. 나중에 포기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 가산세 끝. 자, 밑줄 치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78쪽에 보면은 징수방법, 원칙, 동그라미 뭐가 되죠? 신고 납부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밑줄 추가납부 사유가 나왔죠. 추가납부 사유는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웠나요? 질문하는 게 아닌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2번의 예외 179쪽에 보통 징수 가산세 나온다는 얘기죠. 자, 가산세 먼저 하죠. 가산세 1번 신고 괄호 1번의 밑줄 무신고 가산세. 간단하게 숫자만 공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줄 몇 프로? 100분의 20. 2번 사기. 사기면 두 번째 줄 얼마? 100분의 40. 끝. 숫자만 공부합니다. 2번 과소신고가산세 1번 일반적인 경우 세 번째 줄에 몇 프로? 100분의 10, 10%죠. 2번의 사기, 사기는 몇 프로?
40%인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 기억과 니은을 합한 금액이다. 바로 이거예요. 양심 선언한 거. 기억에서 나온 거. 고의성이 없는 거 10%. 고의성이 있는 거 40% 해갖고 더하란 얘기예요. 그 말이 이해 가나요? 처음 보면 가산세가 왜 두 개가 나오지? 요건 이제 양심 선언했을 때. 과소신고가 나왔을 때 고의성이 포함됐을 때 계산하는 거거든. 공부할 필요 요거는 없죠. 그 다음에 그게 뭐냐? 기억 부정과소 40%, 니은 부정과소 뺀 금액의 몇 프로? 10%가 되겠죠. 요거 400만 원인데 부정이 100만 원이래요. 그럼 요거는 40% 계산해서 따로 나오고, 요걸 뺀 나머지가 300만 원이죠.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10% 해서 두 개 더한 합계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나요? 표정이 어두워, 눈동자 흔들려. 이거 양심선언 했을 때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괄호 3번 납부불성실가산세. 여기는 네 번째 줄 한도가 100분의 얼마?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첫째 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두 번째 줄 곱하기 미납 기간 곱하기 이자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그때그때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2018년은 만분의 3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루에 얼마씩 붙어요? 만분의 3씩 붙어요. 2번 중과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어디에서만 있는 제도라고 그랬죠? 취득세만 있는 거. 다 잊어먹었어요? 중과산세는 뭐냐? 미등기 전매. 취득을 하고 등기를 안 하고 되팔면은 넌 나쁜 사람이야. 무겁게 매길게. 중과산세 몇 프로? 100분의 80. 뭘 새삼스럽게 놀라요?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할 때만 80%, 100분의 80을 적용하는데 어디에서만 적용이 된다? 취득세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취득을 하면은 등기를 해야지 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파냐 이거예요. 이럴 땐 괘씸죄 몇 프로? 80%. 3번 밑줄 신고의제. 유치한 거죠. 유치해요. 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세금 거들라고. 근데 신고 안 하고 돈만 냈어요. 돈만 냈으면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신고는 안 하고 돈만 냈어요. 그럼 신고한 걸로 간주가 돼서 가산세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받을 돈 받았으니까 끝난 거죠. 유치하잖아요. 신고 납부라는 의미는 뭐냐? 세금을 제대로 거들라고 신고하라는 얘기죠. 근데 신고 안 하고 돈만 내면 가산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만 받으면 신고한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 발생한다? 20%. 2번 농어촌 특별세는 어떨 때? 감면받을 때. 감면받으면 항상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뺏는다? 20% 뺏는다. 기억나시나요? 끝.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변형되는 거 없습니다. 요 내용만 하면 3월 달에 등록면허세는 좀 더 간단히 짧은 시간 안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시간을 더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니까. 나올 확률은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제 또 내드릴게요. 181쪽에 1번부터 나와 있죠. 185쪽에 10번까지 10문제입니다. 과제 10문제니까 어떻게 해요? 컨디션 좋으면 하루에 한 문제, 컨디션 나쁘면 이틀에 한 문제. 오늘 집에 가서 잠 안 온다고 한꺼번에 다 풀면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세법 공부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믿고 계신 몇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셨을 거예요. 눈동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 못하고. 자, 이제 등록면허세에 관한 것 정리했습니다. 해보죠. 등록면허세. 요거는 제가 두 문제 나오길 기도하는데 한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세총론에서 한 문제 추가돼서 두 문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정석이고요. 등록면허세는 간단한 단원이니까 꼭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세요.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187쪽에 보면은 이제 오늘의 포인트.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재산세. 요거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공부하려면 쉽게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출발해 볼게요. 187쪽에 나와 있는 것 특징부터 들어가 볼게요. 특징.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 첫째 뭐에 속합니까? 지방세. 지방세면서 우리가 어디에? 취득세는 제일 높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가고 재산세는 부반장이 먹는다고 그랬죠? 따라서 시, 군, 구세라는 표현을 쓰죠. 뭐라고 그래요? 시군, 구세. 광주광역시 서구다. 그럼 광역시에선 취득세 먹고 서구청에서 뭘 먹어요? 재산세를 먹는다는 얘기죠. 해서 시, 군, 구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세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보유세가 되죠. 뭐가 돼요? 보유세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산을 갖고 있다. 집이 여러 개 있다. 상가 건물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 오를 수 있겠죠. 상가에 월세 수입 들어올 수 있겠죠. 재산이 있다면은 당신 재미 좀 보겠는데, 이익 좀 보겠는데, 그 이익에 대응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응익과세다. 이런 표현을 지죠.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뭐가 되느냐? 너 부동산 샀네? 능력 좋은데 능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응능과세라 얘기하고, 너 재산 좀 있네? 돈 좀 벌겠네?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응익과세가 되죠. 근데 이건 말썽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내가 1억이 올랐어요. 2억이 올랐어. 지금 집값 오르고 난리가 났죠. 엄청 올랐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표정이 밝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집값 오른 거예요. 뭐 올라도 뭐 엄청 오르니까 뭐 억 단위로 오르니까 요즘은 대단해요.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한가 봐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집값이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당장 매각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은 이익 본 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조금 어거지 성격이 있죠. 얘랑 종부세는. 집값 올라갔지만 내년에 또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매모호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뭐예요? 종부세죠.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종부세 강화하고 약할 것 같아. 떨질 않아요. 지금 저 돈 있는 사람 집 살 철이에요, 철. 저기가 지금 8억이 올랐는데도, 3억이 올랐는데도 오른 가격으로 사겠다고 줄 섰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3억 올랐는데도 한두 달 전보다 3억이 올랐는데도 사겠다고 줄 섰다니까요. 매물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러죠. 종부세 올린다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서 지금 나온 게 뭐죠? 부자들을 위한 세금을 따로 만들자. 종부세 남겨두고 따로 또 만들자.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그냥 보유세란 이름이 나올지. 종부세 대책이 두 개예요. 종부세 강화하는 거. 그 강화하는 건 내가 뭔지 이따 종부세 할 때 한 번만 설명드려 볼 건데, 그래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종부세는 조금만 할 거예요. 왜냐, 개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시간을 좀 더 많이 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할 때. 그래서 응익과세다.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똑같은 거예요. 사실주의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예요. 나머지 세 법은 다 사실주의가 되는 거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에 대한 것도 있고 인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물세와 인세. 요거는 알아두셔야죠. 토지분에 대한 건 인세가 되고요. 나머지는 물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다가 배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과세대상 미리 설명할게요. 과세대상은 5개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어요. 5개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내는데,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뭐가 되죠? 보통 징수죠. 고지서 날라와요. 그럼 고지서가 몇 장이 날라오느냐? 그게 물세인세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집이 3채가 있다. 고지서 몇 장 날라올까요? 없어봐서 모른다 그래. 오, 그래 잘했어요. 없어봐서 모른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다가 집 하나 계약하고 가보세요. 그럼 고지서는 물건별로 날라옵니다. 따라서 3채가 있으면 몇 장? 3장. 상가 건물이 10개가 있다. 그럼 몇 장? 10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들은 고지서가 여러 장이 나와요. 여러 장 나온다는 건 뭡니까? 물건별로 고지서가 따로따로 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들은 물세 성격이 되고요. 물건에 대해서 고지서 나가니까. 토지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땅, 저기도 땅, 이웃 동네도 땅, 여기도 땅, 필지가 3필지가 여기 관할구역에 있다. 이건 하지 말고 서구 안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요, 합산을 해서 한 장으로 해서 고지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물건별로 고지서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명의로 한 장으로 갑니다. 한 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인세 개념이 되는 거죠.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 5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토지만 한 장의 고지서 날아갑니다. 소유자 명의로. 따라서 인세 성격이 되고요. 나머지는 고지서별로 보냅니다. 여러 장 날아가죠. 그러니까 물건별로 과세가 되니까 뭐가 되죠? 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부는 인세, 나머지 4개는 물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다 쓸게요. 미안해요. 세율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신경 써야 되죠. 차등 비례 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 세율도 있습니다. 차등 비례 세율이라는 건 뭐냐?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부가가치세처럼.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죠? 쇼프로? 10%. 10%는 뭐냐? 금액이 1억도 10%, 1000만 원도 10%.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이 바로 뭐가 돼요? 비례세율이에요. 차등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별로 세율이 다르다는 뜻인데 이따가 설명합니다. 초과누진 세율은 외울 필요 없어요. 숫자 여러 개나 요령 가르쳐 드릴게. 재산세는 때 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누가 계산하죠? 금액을? 정부가 결정하죠. 과세관청이 결정하죠.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알면 정부가 좋아요, 나빠요? 피곤하죠? 여러분 자체가 피곤해? 피곤하니까는 세율에 관한 건 안 나와요. 얘만 가끔 주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187쪽 나와 있는 박스 맨 밑에 나와 있죠? 원칙 보통징수고 박스 밑에 보면은 다른 걸 볼 거 없죠? 보유세고 2번, 3번 응익세, 4번 사실주의, 그 다음 5번 물세와 인세, 8번 차등비례세율하고 초과누진세율이 있더라. 오른쪽에 박스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시군 구세가 된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과세기준일 무조건 알아둬야죠. 몇 월 며칠 현재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6월 1일 날 과세기준일이다. 끝.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과세 대상은 금방 설명했죠? 5개뿐이 없습니다. 이 5개가 중요한 거죠. 자, 5개 뭐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얘네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관한 것. 요거 3개 위주로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볼게요.
188쪽에 과세대상물 보면 1번 밑줄 토지. 토지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첫째 줄 끝에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건 뭐냐? 등기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건축물은 다섯 번째 줄에 건축물에 다만 주택은 건축물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따로가 되겠죠.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요거죠. 두 번째 줄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동그라미 부속 토지. 부속 토지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죠. 자, 집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면 안 되겠죠. 여기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 필요하죠. 요 땅을 뭐라고 얘기하죠? 부속 토지 또는 부수 토지. 그러니까 알아두실 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부속 토지는 무늬만 토지예요. 얘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주택에 포함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알고 넘어갈 거죠. 따라서 부속 토지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내는 게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이 된다.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재산세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플러스 부속 토지를 얘기한다.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에요. 어디에 포함된다? 주택에 포함된다. 과거에 유치하게 나왔던 거.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에 포함이 되지만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그런데 맨 밑에 괄호 1번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밑줄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면은 당연히 부속 토지가 되겠고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게 주택이 있습니다. 요 바닥 연면적이 아니에요.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느냐? 40 곱하기 10. 그럼 400제곱미터까지. 그런데 내가 땅을 500제곱미터 가졌다. 그럼 두 가지가 되죠. 400제곱미터까지는 뭐에 포함하죠? 그럼 초과되는 100제곱미터는 뭐가 되죠? 토지,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이 개념은 꼭 알아두세요. 10배까지만 부속 토지, 주택에 포함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것은 주택이 아니라 뭐가 되죠? 토지에 해당이 되죠.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까 봐 정해놓은 겁니다. 저 강원도에다가 집은 요만큼 줘놓고 산 3개가 다 부속 토지야. 우기면 안 되니까 한도를 정해놨다. 이러면 되겠죠. 바닥 면적에 대해서 10배, 주택에 대한 거고 나머지 초과되는 건 토지로 본다는 것. 그 말뜻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189쪽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용어가 별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가구다 이거야. 다가구면은 글자 그대로 가구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101호, 102호, 103호가 있으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가구가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느냐?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말이 되겠죠. 구분 기획된 것, 구획 정리가 된 것들만 하나의 가구로 본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하느냐?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나눈 것을 부속 토지로 본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연립주택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101호다 그랬으면은 101호에 대한 건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적을 갖다가 가구수로 해서 나눠주면은 부속 토지로 각각 보는 거죠. 뭐 그 정도는 상식
이시겠죠? 불리하면 대답들을 안 해요. 자, 꼭 명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별 표시해도 되죠. 요거는 양도소득세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동그라미 한구, 2번 동그라미 한동. 한구와 한동의 개념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 두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죠. 한구다 그랬으면은 뭐가 됩니까? 한구 101호, 한구 101호. 그렇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보죠. 단독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여기가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이 40.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 10.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주거용을 비교해서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뭘로 봅니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몇 호예요? 아파트? 1103호? 비번은 이따 갈 때 가르쳐 주고요. 1103호 들어갑니다. 그게 한구예요. 한구에 들어가서 주거용 면적과 비주거용 면적을 비교해서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면은 한구 전체를 갖다 뭘로 봅니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한구 개념입니다. 100분의 50 이상. 그런데 한동이다 그랬으면은 이건 주상복합 연상하면 되겠죠. 주상복합 연상하면은 요거는 상가, 요것도 상가, 주택. 요거는 따로따로 주거용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한동은 주상복합이니까. 이거는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돼. 양도소득세는 비교합니다. 재산세만 비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 때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해보자. 한구는 비교합니다.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를 뭘로 보죠? 주택. 여러분 1103호, 101호, 102호 이게 다 한구죠. 여러분 집에 창고로 갔다가 다 쓰고 잠자는 데는 요만큼만 있어요? 아니죠. 주거용이 거의 다기 때문에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한구, 101호, 102호, 103호 개념이고 요거는 뭐냐? 한동은 주상복합을 연상하면 되죠. 이럴 땐 비교하지 않아요. 상가만 상가고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꼭 재산세에서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겸용이 뭡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같이 사용할 때 1번 한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를 뭘로 봅니까? 주택으로 봅니다. 박스 나왔죠? 주거용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고 주거용 면적이 적다 그랬으면은 따로 주거용만 주택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시나요? 한구는 여러분 집을 생각하면 돼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 띠리리릭 열고 들어가서 창고로 쓴 게 얼마 있나, 주거용이 얼마 있나 비교해서 주거용이 50% 이상이니까 뭐가 됩니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한동은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주거용만 뭘로 보죠? 주택으로 본다.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구와 한동에 관한 겸용주택. 한구는 여러분 집을 얘기하고 한동이다 그러면 주상복합을 연상하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해요. 재산세에서 잡아야 양도소득세에서 좀 편합니다. 해보죠. 겸용주택. 그 다음에 여러분 배 있어요? 없잖아요. 항공기 있어요? 그냥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되겠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2절.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토지예요. 토지만 신경 쓰면 돼요. 건축물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주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다가구 주택이 뭔지, 겸용주택이 뭔지, 한구, 한동 이것만 알면 되고 얘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와 얘. 요것도 조금만 알면 되거든. 얘 위주로. 제일 어려운 게 토지입니다. 토지만 알면은 오늘 집에 가셔도 돼요. 왜 여러분하고 자꾸 난 낯설어 보이지? 그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항상 밝은 게 좋아요. 2주에 한 번 공부하시는데 뭐 공부 되겠어요. 근데 다른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점차 내가 줄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일학습도 내주고 요약도 해드리면 중간 점검이 될 겁니다. 지금 그냥 1, 2월은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놓으세요. 다른 공부하시고 정리를 하고 여기다 뭘 써놓든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자주 볼 수 있도록 조그만 책자를 만들든 어쩌든 할 테니까 여태 하던 대로 푹 놓으셔. 제 얼굴만 기억해두면 되지 뭐.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토지에 관한 겁니다. 재산세가. 토지에 관한 것은 첫째 뭐가 있느냐?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그 다음에 여기로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공부를 같이 해야 될 게 종합합산.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얘는 아주 빼놨다가 이따가 뭐 하도록 하죠. 포인트가 얘예요. 요것만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토지다 그랬으면은 요렇게 나눠두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분리과세는 세금이 쌉니다. 종합합산은 세금이 비쌉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분리과세다 그러면 농지, 공장용지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특히 농지면 분리과세다. 가시다가 보면은 농사 짓는 땅이다.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세금이 쌉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뭐냐?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는 건 놀리는 땅입니다. 놀리는 땅이다 그러면 세금이 제일로 셉니다.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 요거부터 먼저 공부해요. 별도합산은 나중에 사업용이니까 따로 빼줄 거고요. 몇 개 없으니까 요거 구별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별도 몰라도 돼. 두 가지만 알면 돼. 제일 싼 거, 제일 비싼 거 요것만 구별하면 되는데 첫째 출발할까요? 기절하셔야 돼. 첫째 개인 소유 농지. 개인 소유 농지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 땅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싸요.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으면 비싸요. 일단 지역을 먼저 보면 돼요. 개인 소유 농지다 그랬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이걸 저기다 크게다 쓸 걸. 그냥 조그맣게 하고 어차피 쉬는 시간에 다 지울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 할게요. 지우기 힘들어 죽겠어. 여기다 그냥 막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도시지역 밖에 있다. 농지가.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쌉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개인 소유 농지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럼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모내기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싸단 얘기죠. 종합합산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다. 여기서 도시지역 밖이라고 그러면 군, 면 지역들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중에서도 녹지지역이 있어요. 녹지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지가 있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세금이 싸요. 그래서 농지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합산, 도시지역 안에 중에도 허락된 지역이 있죠. 녹지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런 데 농사 짓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그죠? DMZ 안에서 농사 져봐요. 가끔 지뢰 밟아서 그렇지. 멋있잖아요. 요건 세금이 쌉니다. 요거는 세금이 비싼 거예요. 일단 위치만 보면 농지는 끝이죠. 여기서 말하는 농지라는 건 전답 과수원을 얘기하는 거죠. 전답 과수원. 그럼 하나 끝났어요. 쳐다볼 것도 없어요. 개인 소유 농지다.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될 곳에 있다? 분리과세.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다? 그럼 종합합산. 오케이? 그럼 끝났습니다. 개인 소유 농지. 두 번째, 그럼 법인 소유 농지는 어떻게 하느냐? 법인 소유 농지는 무조건 세금 셉니다. 예를 들어서 S전자에서 농지를 갖고 있어. S전자면은 전자산업만 신경 써야지 왜 농사 짓는 땅을 네가 갖고 있냐 이거죠. 이건 투기 목적이란 얘기죠. 세금이 셉니다. 그런데 법인 소유 중에서도 법인 소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업법인은 농사 짓는 게 주업이죠. 이거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농업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지 택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이 원칙이지만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당연한 거다. 따라서 세금이 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얘도 세금이 쌉니다. 따라서 무슨 과세가 되죠?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온 농지예요. 농지 중에서 농지다 그러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있어요. 근데 왜 세 개만 써놨느냐? 얘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얼마를 갖고 있어도 얘들은 분리과세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목장용지는 다르단 얘기죠.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준 면적. 그러니까 소두, 성우 한 마리당 얼마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닭 한 마리당 얼마의 면적. 그리고 새끼들은 두 마리를 하나의 성축으로 봅니다. 성인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적이 다 있어요. 안 그러면은 소 두 마리를 갖다가 나 목장 안에 하고 저 강원도 산을 세 개를 갖다 다 목장용지다 세 마리 키우면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다 그러면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 답, 과수원 용지에 대해선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기준 면적 이내면은 분리과세가 되고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이. 기준 면적 지금부터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분리.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이. 농지든 뭐든 초과가 되면은 무조건 종합합산이 된다. 초과는 종합이다. 이거 알아둬도 50% 먹고 들어갑니다. 기준 면적이 있으면 면적 이내는 분리가 되는데 얘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야. 요거랑 똑같아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은 기준 면적까지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이 중에서 녹지지역 개발 제한 구역에 있으면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예요. 근데 여기 있던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지역에 관계없이. 오케이? 그런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랑 관계없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얘는 기준 면적이고 뭐가 없어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목장용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강남역 7번 출구 올라갔더니 소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있어요. 환장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1제곱미터도 다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농지 네 가지를 했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건 싸고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으면 비싸다. 지역별로 보되 농지 중에서 목장용지만 기준 면적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있어야 될 지역에 있어도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 초과되면 무조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우리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말들이 뛰어다니며 싸우고 있다. 이건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종합합산이 되는 거고 일단 농지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아둬도 많은 걸 소화가 된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다. 지역을 봐야죠. 그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이네. 초과면 무조건 뭐가 되죠? 종합 합산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기 나와 있는 190쪽부터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몇 쪽까지들 나와 있냐 그러면은 쭉 볼까요? 너무 많이 나왔어. 202쪽까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죠? 이거보다 기절하겠죠? 해서 기절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그래서 거기까지를 하나씩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써드릴게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농지 하나 끝났어요. 그럼 큰 게 끝난 거예요. 자,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